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연나라 진계가 조선을 공격한 이후에 그 조선에서 빼앗은 땅에 설치한 연 5군의 위치, 특히 우북평군이 어디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북평군이요, 요동군 동쪽에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고 이거를 어디가 틀렸는지 사서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연나라 5군의 위치는요, 이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이게 탁군이지 않습니까? 이게 탁군. 수나라 당나라군이 여기서 모여서 고구려를 이제 쳐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어, 이쯤이 아마 이쯤이 북경으로 보입니다. 북경의 서북쪽, 북서쪽에 이게 상국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북쪽에 어양군이 있고요. 어양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게 요수 있지 않습니까? 요수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이 상국에서부터 이게 그 나나까지 약 천리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진계가. 그 빼앗은 천리 땅 안에, 그 천리 땅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태행산맥이고요. 이쪽이 이렇게 연산산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여기가 90도 각도로 이렇게 병풍처럼 에워싼 곳이에요. 그래서 천리가 딱 그 나나 있는 데까지여서 바로 그 병풍 안에 오군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북평군이 왜 갑자기 여기 있습니까? 요소군은 또 여기 있고요. 요동군은 이게 요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요. 이 요하가 그 요동과 요소를 가르는 요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평, 즉 그 조나라가 그 장성을 쌓았던 조양에서 양평까지가, 그러니까 조양이 여기 이 상국군 여기에서부터요 이렇게 양평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나라조차도 여기까지 이게 쌓지를 못했거든요. 산해강까지도. 이게 역사의 심대한 왜곡이죠. 중국도요 보니까 이게 뭐 엉망으로 자기들 그냥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사기에 바로 천리를 빼앗았다. 천리를 빼앗은 그 안에 어, 그 오군을 설치해서 호를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리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나나 있는 데까지입니다. 나나 있는 데까지. 여기다가 오군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근거가 없는 헛주장이죠. 근데 왜 이런 주장들이 그 난무했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강단사학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병도 박사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요, 연 5군의 위치 비정을 한번 보면, 연나라가 이제 이렇게 땅을 빼앗았는데, 여기 있었던 나라는 조선이 아니고 동호였다는 거예요, 동호. 동호라는 것은 조선하고 별개의 흉노의 일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나라가 동호를 일천리 퇴각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진앙도 나나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고
진계가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해갔고요. 여기까지는 사기의 기록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기록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위략 있잖아요. 위략. 삼국지 한조의 위략의 그 위략의 기록에 보면은 그 조선을 공격해가지고 땅을 이천리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선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조선의 땅이 자 태각을 천리를 했으면 땅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천리죠. 여기가 천리, 그죠? 동서가 천리. 그 다음에 남북도 천리. 그러면 동서천리 더하기 남북천리에서 이천리가 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연나라가 빼앗은 땅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소설을 쓰는 거예요. 어떤 소설을 쓰냐면 여기가 평양 여기잖아요. 그러면 천리면은 평양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모든 설명이 자기 설명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낭랑 제 평양서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어거지 주장을 하냐면요. 사마천의 사기를 설명을 했던 위략의 땅 이천리. 땅 이천리라는 것은 동서 더하기 남북이기 때문에 일천리 그 태각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일천리 태각했다는 소리는요. 동서 일천리고 남북까지 합치면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천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인데 이 땅과 별도로 태각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호 땅 천리, 그 다음에 그 조선 땅 천리 해서 모두 이천리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땅을 이천리 빼앗았다 그러면요. 자 동서남북이니까 동서천리 이쪽이 천리까지 여기까지 천리잖아요. 그럼 남북천리 그러면 이게 이천리 아닙니까? 그러면 설령 여기까지 연나라가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요. 여기까지는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이병도 박사의 주장은요. 그냥 태각한 거리하고 땅을 거리를 그 면적을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평양까지 그냥 딱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가 동호와 조선의 국경이었다고 주장하면서요. 요하 동쪽에 요동은 조선이 있었던 곳인데 이 연나라가 이제 그 동호를 완전히 몰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장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양까지요. 요양이 양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평까지 온 이 세력들이 다시 요동에 있는 조선까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천리 땅이 어딘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땅이라는 건 사각형인데 어떤 사각형을 또 여기서 추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원래 이천리 땅인데. 그래서 청천강 폐수설이라고 하는 이 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북한학자 리질이 주장하는 연나라 5군의 위치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계 공격으로 인해서 조양에서 양평까지 그 장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게 나나거든요, 나나. 그러니까 나나 너머까지 양평이 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그 연나라가 그 최약체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갑니까? 여기까지도 못 갔어요. 양평이 이쪽에 있어요, 양평. 제가 보는 양평은 여기입니다, 여기. 고대 요동에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고대 요동에 양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나 너머에 무슨 양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엉터리인 거고요. 그리고 더구나 여기를 요수라고, 나나가 요수라는 겁니다. 요수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군도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습수가
습수인데 이게 난하하고 합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도사는 여기 북경, 여기가 북경이면요, 여기가 군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온유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온유하가 그 여기 난하로 동쪽으로 흘러갖고 이게 합류한다는 거예요. 이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수인데요. 이게 습수가 바로 그 요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래서 그 동쪽에 요동과 요소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계의 공격을 여기까지 다 빼앗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경이 폐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 요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게 열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습수하고 요하하고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열수가 돼요? 조선의 그 세계 그 습수, 선수, 열수가 만나지 않습니까? 선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옥조성이 또 여기 방개토항 비 있는데 이쪽 지역이 옥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대는 완전히 산악지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무슨 옥조성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서 지리지 등 사서의 기록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 지리지에서요 우북평군을 읽어보면 우북평군에 준미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준미현 류수가 남쪽으로 흘러서 우북평군 무종현에 이르러 동쪽으로 흘러 경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한문으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류수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류수에 대해서 제가 이 그 백도백과 바이두에서 검색을 했어요. 영정화를 이제 그 찾아보니까요. 이 영정화가요 옛날 고칭이 치수라고 그랬어요. 치수. 그리고 치수만이 아니라 류수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류자가요 이게 물수에다가 받전자가 위에 3개나 있고 밑에 흑토가 들어가 있는 아주 복잡한 한문이고 이 류수와 같은 영정화가 바로 류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정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오북평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슨 요동에 무종이 있는 것처럼 다 조작을 해놨는데요. 오북평군에 무종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한서 지리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는 이게 속이는 사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류수가 바로 영정화이기 때문에 영정화 일대에 오북평이 있는 거고 오북평에 무종이 있었던 거예요. 요동이 아니고. 자칫 통감에는 또 237년에 이게 관구검이요. 이 공소년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하러 이제 가는데 요소에서 이제 요동으로 공격을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요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구검이 우북평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관구검이가 요소에서 우북평으로 후퇴했다고 한 것을 그러면은 지금 중국 지도대로 말하면은 저쪽 동쪽으로 후퇴했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있는 심장부로 도로 도망갑니까? 거기 있다간 다 죽는 거죠, 관구검은. 안전한 지대로 영정화 일대로 도망온 거죠. 그러니까 수양제 침략군의 공격 지점이요. 좌우 12군 해서 24군이지 않습니까? 좌 12군, 우 12군. 그래서 24군의 위치를 제가 다 비정을 했어요. 비정을 하고 보니까 오북평군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 이건 위치는요 한서 지리지의 그
현토군, 한서 지리지의 현토군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요동군, 그 다음에 낙랑군 위치를 모두 찾아가지고 비정한 겁니다. 한서 지리지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수양제가 모두 24곳의 공격 지점을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가 현토, 요동, 낙랑 요 세 지역의 공격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북평은 북경 남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공격 지점이 만약에 여기가 오북평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공격 지점으로 삼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도 없냐 이거 이쪽 지명이. 그거는 오북평이 여기 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서에서 이쪽에 요동을 공격하다가 광구거미가 오북평으로 후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북평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양군이 여기 있고요. 상곡군이 여기 있고 이렇게 요 소요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조선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요수예요, 요수. 요수의 동쪽이 요동이고 큰 틀에서 그 서쪽이 요서고 그 요서의 북쪽이 어양이고 북서쪽이 상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경의 남쪽이 바로 하북 보정 완현 일대가 바로 오북평군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광군검의 사례도 말씀드렸고 이게 류수가 영정화의 류수가 이게 영정화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종이 이 근방 있었던 거예요. 무종이 마치 지금 이 지도에도 보면 옥전이라고 돼 있죠. 옥전. 이 무종이 여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지명 이동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옥전이 무종이거든요. 무종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북평군은 바로 북경 남쪽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나 동쪽으로 이렇게 연오군이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걸.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을 크게 보면요, 셋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진계가 돌아와 가지고 동호를 천리 퇴각시켰다 라는 게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 천리 퇴각시킨 곳에 조양에서 양평까지 연장성을 쌓았다. 네. 천리 퇴각된 곳이 바로 조양에서 양평까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연오군을 설치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고조선이 있었던 이 태행산맥 하고요, 이 연산산맥, 지금 연나라가 땅을 빼앗은 건 이 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 그러니까 자, 태행산맥에서부터요, 태행산맥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 나나까지가요, 천리가 넘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그 사마천이 말한 대로 이 상곡이나 이쪽에서 나나까지 천리 땅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 안이 바로 양산습수, 즉 이 태행산맥하고 연산산맥이라고 하는 두 산맥이 이렇게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개의 물줄기가 흘러요. 이게 원유화가요, 군도산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북경 옆으로 흐르는데 이걸 습여수라고 합니다. 아까 리지리는 이 습여수가 나나로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습여수가 어떻게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나나하고 합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설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영정화가 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류수. 네, 영정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류수가 흘러가지고
우북평의 무종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북평 무종이 여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북평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정화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대요수, 소요수가 위에서 흐르고 백하고 역시 여기서 만나가지고 대요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이걸 조선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선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수하고 습여수가 이 열수, 즉 영정화에 흘러들어요. 그래서 영정화가 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요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쪽은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곡이 여기 있고 어양이 여기 있고 우북평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나나 동쪽에다가 우북평 위치를 비정한 것은 전부 역사 왜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